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컴퓨터인공지능학부 성지훈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데이터 통신 기초에 대한 내용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흐름 이해하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개방형 온라인 컨텐츠로서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 재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의 데이터 흐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데이터 통신이라는 그 교과목의 보조자료로서 이 컨텐츠를 생각을 하고 제작을 했고, 데이터 통신이라는 과목은 일반적으로 하위 계층, 그러니까 뭐 물리 계층이라든지 실제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라든지 이런 하위 계층의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데, 좀 더 저희가 이 와이어샤크라는 이제 툴을 이용해서 이해하기가 좀 더 용이한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의 패킷을 실제 캡처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 통신 과목에서 배웠던 어떤 패킷 구조라든지 실제 어떤 주소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실제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와이어샤크라는 툴로서 그 캡처된 패킷들을 실제 캡처하고 실제 그 배웠던 이론과의 내용과 접목시켜 보면서 그런 이제 이론과 실습의 연계를 통해서 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이제 이 컨텐츠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대로 와이어샥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간단한 데모 시나리오를 이제 전제를 하고, 그 시나리오에서 이제 캡처된 패킷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저희가 배웠던 이론적인 내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데이터 통신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이제 도식화한 그림인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네트워킹이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데이터가 실제 통신이 된다라는 의미는 이제 샌더와 리시버 간의 특정한 중간에 어떤 매체, 뭐 유선 매체일 수도 있고 무선 매체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매체들을 매개로 해서 실제 어떤 이제 보내려고 하는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일정한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가공을 해서 실제 샌더가 리시버에게 이렇게 보내는 과정, 이 전반을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포멀한 데피니션으로는 이제 실제 전송 매체를 통해서 두 디바이스 간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그 자체를 데이터 통신이라고 한다라는 이 개념으로 이 도식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실제로 앞에서 이제 봤던 이런 하이 레벨에 대한 그 동작, 그러니까 샌더가 실제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 그 보내진 데이터를 받는 과정이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살펴보면 그냥 무작정 뭐 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네트워크 장치별 혹은 기기별로 내부적인 어떤 프로세스 처리를 하게 될 텐데, 그 처리라는 것이 결국에 저희가 이 데이터 통신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 배웠던 이제 TCP/IP 프로토콜을 통해서 그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TCP/IP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실제 이런 5계층으로 이루어진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부터 해서 피지컬 레이어까지의 이런 내용들, 피지컬 레이어까지의 일련의 이제 5개의 계층이 있는데, 각 계층별로는 물론 각자 역할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지금 본 컨텐츠에서는 다루지 않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본 컨텐츠의 포지션은
데이터 통신 과목에서 저희가 공부했던, 학습했던 그 이론적인 내용을 실제 실습을 통해서 이해해보는 그런 이제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각 계층별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구체적인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본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이제 데이터 통신이라는 교과목에서 하나의 이제 포커스로서 저는 이제 본 컨텐츠에서는 레이어 2,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이 프로토콜 전체 스콥을 다 이해를 하고 있다면 사실 와이어샥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향후에 이제 각 레이어별의 어떤 그 정보들을 실제 캡처해보고 그것을 이해해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베이직한 내용으로서 그 중에 하나의 가장 특정한 그 데이터 통신 과목에서 다루는 이 여기 영역, 피지컬 레이어와 데이터 링크 레이어 영역 안에서 와이어샤크로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의 프레임 정보를 실제로 캡처해서 보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계층 정보를 중점적으로 보고 이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데이터 통신이라는 것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고 일정한 프로토콜, 그러니까 정해진 룰에 의해서 이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밑으로 흘려 보내면 어떤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이제 송신자에서 그 수신자까지 가게 되는 건데 그거를 좀 더 기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각 레이어별로 뭔가를 처리를 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각 레이어별로 데이터와 헤더라는 것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각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제 헤더들이 레이어별로 붙어서 쭉쭉쭉쭉 밑으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부터 해서 밑으로 해서 피지컬 레이어를 거쳐서 0101이라는 실제 시그널화 돼서 이 디지털 시그널이 이 AC에서는 어떤 전송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전달을 받은 수신 노드에서는 이 전달받은 정보를 다시 위로 올려주면서 실제 보내고자 했던 데이터를 이제 읽어내릴 수 있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전반적으로 이제 보내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데이터를 레이어를 거치면서 프로세스를 처리를 하고 그래서 실제 물리적인 이제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이렇게 역방향으로 다시 상위 계층으로 올리면서 수신자 쪽에서는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송신자가 보냈던 데이터를 복구시키는 이런 해독 읽어드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동작을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서 하이 레벨로 표현되어 있던 그런 송신자가 그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실제로는 TCP/IP 프로토콜이라는 그 레이어화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그 데이터를 전달하고 받게 된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 여러 계층에 대한 처리가 있겠지만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좀 포커스를 맞출 예정이다. 그러니까 여기 계층이죠. 요 얘기이고 이 계층에서 실제 추후에 이제 소개해드리고 같이 살펴도 보겠지만 와이어샤크에서 캡처된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프레임, 맥 어드레스, ARP 라는 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와이어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구글링이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제 네트워크에 흘러다니는 패킷을 캡처하고 그것을 보기 좋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그러니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좀 이제 스킵을 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서 보시면 알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샥이 그럼 도대체 대략적으로나마 어떻게 동작을 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 링크 레이어에 실제 흘러다니는 그 프레임 정보들이 실제 요
패킷 캡처가 되는 건데, 그 패킷 캡처는 실제 네트워크상에 흘러다니는 실제 패킷을 카피를 해와서 이 PCAP이라는 패킷 캡처라는 것의 약자겠죠. 그래서 PCAP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고 그 저장되어 있는 캡처된 패킷을 일정하게 가공을 해서 패킷 분석으로, 그러니까 각 계층별로 어떤 데이터들이 캡처가 됐고 하는 것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실제 흘러다니는 패킷을 카피해 온다. 물론 이제 좀 더 딥한 내용으로는 이것은 이제 그 PCAP에 관련한 이제 이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그 라이브러리를 통하면 실제 요 스택에서 흘러다니는 패킷을 카피해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세부적인 동작들이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동작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에는 이제 다루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이제 동작 방식은 실제로 네트워크에 흘러다니는 실제 특정 요 계층에서 흘러다니는 패킷을 갖고 와서 이제 그것을 로데이터로 이제 간주하고 이것을 일정하게 가공을 해서 패킷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데이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실제 뭐 그 계층별로 데이터를 부르는 그 유닛, 단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레이어 3 같은 경우는 패킷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 레이어 2,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프레임이라는 그 용어로 실제 그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이라고 하는데, 최소한의 데이터를 부르는 단위를 세 번째 계층에서는 패킷, 두 번째 계층에서는 프레임, 가장 밑에 레이어에서는 비트,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이제 살펴보기로 했기 때문에 프레임 단위의 데이터를 살펴본다 라는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패킷은 네트워크 레이어, 상위 레이어에서 부르는 데이터의 최소 단위이고, 실제 저희는 그 밑에 있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있는 프레임이라는 단위를 실제 캡처를 해보고 살펴보고자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계층별로 어쨌든 이렇게 처리가 될 때 각 계층별로 헤더가 있는데, 인캡슐레이션이 어쨌든 뭔가 포장하는 그런 이제 그 개념이기 때문에 특정 레이어의 이 사이즈가 세 번째 계층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두 번째 헤더를 붙여서 그것을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기본적으로 레이어별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데이터 링크 레이어도 역시 인캡슐레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거쳐진 전체 그 단위를 프레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프레임에 대한 실체를 이후에 그 와이어샤크라는 툴을 통해서 살펴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앞에서도 살짝 그 힌트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링크라고 되어 있고 이더넷이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 프레임 단위, 저희가 지금 방금 봤던 대로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프레임 단위를 캡처하려고 하는데, 그 프레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이름들이 들어가 있죠. 이더넷 2 프레임이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가 와이어샤크로 캡처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타입으로 이더넷 2라는 그 프레임도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패킷 캡처를 하게 되면 가장 흔하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가장 흔한 타입에 설정되어 있을 테고, 그것이 이더넷 2 프레임이라는 2라는 타입에 해당되는 프레임인데요.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넘어가고 그렇게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프레임 단위, 저희가 보고자 하는 프레임 단위라는 관점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실제 포함되도록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그 프레임의 구성을 보면 데스티네이션의 맥 어드레스, 소스의 백 어드레스, 그 다음에 이더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 그 네트워크 레이어의 그러니까 상위,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기준으로 상위 레이어의 실제 프로토콜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더 타입, 그 다음에 뭐 그 페이로드라고 해서 실제 상위 계층에서 전달된 그런 내용들이 담기는 공간, 그 다음에 책섬이라고 해서 실제 그 데이터에 이제 실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구성이 실제로 정의가 되어 있고 프레임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하고 이것은 표준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 이런 형태로 패킷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와이어샤크로 이제 실습을 하면서 보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사실은 저희가 컴퓨터를 뭐 사용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에서 간혹 이제 접해볼 기회가 있는데요. 공식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정제돼서 그 맥 어드레스가 뭐냐라고 하면 대부분 뭐 고유 주소다, 고유한 주소다 정도로 뭐 하이 레벨 개념 정도는 아마 가지고 있으실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건 이제 6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을 비트로 나누면 48비트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와이어샥에서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그 16진수로 표현을 하는 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제 한 글자 하나당 그 이제 4비트씩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한 바이트에서 3바이트, 그러니까 총 6바이트인데 그 반쪽은 어떤 제조사가 만들었는지,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반은 이제 그 특정 회사 제품들 중에 시리얼 넘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식으로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 어드레스라는 것은 전송 방식에 따라서 이제 단일한 이제 어떤 노드에게 보낼 때 사용하는 유니캐스트라든지 브로드캐스트는 모든, 그러니까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완전 말 그대로 방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모든 노드들을 대상으로 뭔가 이제 보낼 때, 그러니까 보내게 될 때 사용하는 브로드캐스트, 그 다음에 일부 노드들에 대해서 뭔가 보내게 될 때는 멀티캐스트 방식으로 어떤 보내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맥 어드레싱 관련된 주소 처리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맥 어드레스는 기본적으로 고유한 이제 식별자인데, 사실은 고유하다는 것은 뭐 어떤 영역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로컬 네트워크라고 해서 실제 일정 구간 안에 들어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랜, 뭐 무선 랜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 특정한 랜 안에서 고유한 이제 어떤 주소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영역 밖에서 실제 어떤 더 넓은 영역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지만 실제 지역망, 그러니까 실제 랜과 같은 일정한 구간 내에서 사용하는 망에서 고유한 식별자로서 사용할 수 있다 정도의 개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살펴볼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저희가 이해해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ARP라고 해서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이라는 약자가 되고요. 실제 이것에 대한 역할은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그것을 이제 리졸브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ARP 리퀘스트, 그러니까 내가 이 IP 주소를 알고 있는데 A라는 IP 주소의 맥 주소를 알고 싶어, 알려줘 라고 요청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브로드캐스트 방식으로 요청이 되고, 실제 해당되는 이 IP에 해당되는 기기가 내가 그 IP에 해당되고 내 맥 주소는 뭐야 라고 리플라이 할 때는 유니캐스트로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좋은 예시가 이렇게 하나의 이제 일정 영역 안에서의
로컬 네트워크에 시스템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이런 IP 주소를 나는 지금 알고 있고 이 IP에 해당되는 맥 어드레스를 알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 요청 메시지를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다 브로드캐스트를 하고 있죠. 그죠? 브로드캐스트고. 근데 실제 이 주소를 갖고 있는 애가 시스템 B였다 라고 하면 얘가 내 맥 주소는 이거야 라고 해서 리플라이를 해줌으로써 이 시스템 A라는 애가 알고 싶어 했던 이 주소에 대한 맥 주소를 리졸브 할 수 있는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ARP 패킷을 실제 캡처를 해보고 그런 이제 과정에서 저희가 배웠던 이론과 실제 리얼 패킷, 실제 패킷에서의 내용을 좀 대조해 보면서 이게 실제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흘러다니는구나 라는 그런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 오늘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모든 계층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대한 프레임을 캡처를 해본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 와이어샤크의 디폴트 설정으로 이더넷 2 프레임 헤더가 실제 캡처가 되는데,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데스티네이션 맥, 소스 맥, 이더 타입 이런 정보들이 실제로 정의가 돼 있다고 했는데, 그 정의된 실제 그 필드들이 실제로 캡처한 패킷에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ARP 패킷의 리퀘스트 리플라이를 발생시켜 보면서 그 상황에서의 이 프레임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이제 제 PC가 있고요. 이게 좀 세부적인 그 정보는 좀 가렸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이제 저희가 이제 컴퓨터에서 ipconfig all이라고 하면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한 맥 주소와 그 다음에 IP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 기본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제 PC가 이것처럼 이제 와이파이 AP에 연결이 되면 이 AP의 DHCP 서버로부터 IP를 전달받게 되는데, 그 기본 게이트웨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와이파이 AP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my PC라는 것을 이 창 전체가 제 PC에서 캡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PC의 주소는 이거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와이어샥이라는 그 툴을 설치를 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ARP라는 프로토콜만 한번 살펴보려고 이렇게 필터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이라든지 포트 번호라든지 여러 가지 필터 키워드를 이제 입력을 시키면 그 해당되는 필터 조건에 맞는 결과만 이제 밑에 이렇게 캡처를 해주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앞서 살펴본 대로 이더 타입 2 프레임이라는 형태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 주소, PC의 주소 이렇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했던 것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린다 깜빡했는데, 기본적으로 제 PC는 요런 주소를 갖는 와이파이에 자동 연결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껐다가 키면 이제 와이파이를 켤 때마다 내가 자동으로 이 AP에 자동으로 연결을 시도하게 되고, 연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IP를 또다시 받아오는 그런 과정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실제 이제 상위에서는 DHCP라고 해서 IP 주소를 받고 싶을 때 이제 동작하는 프로토콜인데, 그 프로토콜이 동작을 할 때, 즉 와이파이가 꺼졌다가 켜졌을 때 나한테 그 AP한테 나 IP 하나 할당해 줘
라고 해서 IP를 하나 할당을 해주면 그 주소를 가지고 이제 할당받은 자기의 주소와 그 다음에 그 자기가 할당을 받을 때 이 AP의 게이트웨이 정보도 동시에 이제 전달을 받게 되는데요. 이 단계를 전제로 이 결과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P 주소를 처음에 AP한테 요청을 했고 그 AP는 자기가 이 단말, 그러니까 myPC라는 단말한테 IP를 하나 던져주면서 내 주소, 그러니까 내 주소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게이트웨이 주소, 자기 본인의 주소는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와이파이 AP의 IP는 알고 그 주소를 전달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랜에서 실제 그 통신을 할 때는 IP를 가지고만은 패킷을 전달할 수가 없고 결국 데이터 링크에서 통신을 하기 위해 필요한 맥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맥 주소를 IP는 알지만 맥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 myPC에서는 나 IP는 이런 IP를 알았는데 이 IP에 대한 맥 주소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런 ARP 리퀘스트니 리플라이니 이런 것을 동작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게이트웨이, 즉 와이파이 AP에 대한 IP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 AP에 대한 맥 주소를 모를 때 이렇게 이제 찾는 겁니다. 보시면 who has 이제 앞에 IP 주소는 뭐 가리어주긴 했지만 끝자리 192.1 즉 게이트웨이죠. 여기서 말하는 게이트웨이 주소는 알고 있는데 이 IP를 갖고 있는 애 누구야? 알고 있으면 tell 192.152에 그러니까 192.152가 지금 myPC죠. 나한테 알려줘라고 해서 ARP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리퀘스트를 보낼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ARP 리퀘스트는 브로드캐스트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로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ARP 리플라이로서 at 뒤가 이제 물리 주소 즉 맥 주소인데 이 주소가 192.1이야. IP가 192.1로 끝나는 기기의 맥 주소는 01-53이 된다라고 해서 ARP 리플라이를 던져줍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앞에서 살펴본 이런 과정, 리퀘스트와 리플라이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myPC는 비로소 여기까지가 끝나면 AP의 주소가 192.1이었는데 그 기기의 맥 주소는 01-53으로 끝나는구나. 그러면 그 AP한테 어떤 정보를 보낼 때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이 맥 주소를 실어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스 데스티네이션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여기 그 이더 타입에서도 소스는 6B1C 이거는 이제 myPC에 대한 그 정보죠. 그래서 6B1C가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 제 기기에 대한 맥 주소고 데스티네이션은 이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트. 지금 이 라인은 사실 여기 라인에서 따왔는데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사실 ARP 어나운스먼트라고 해서 뭐 자세하게 좀 말씀드린 그렇지만 ARP 리퀘스트와 리플라이 즉 IP 주소를 가지고 맥 주소를 알아온다. 그러니까 와이파이 AP의 맥 주소를 알아왔다. 그러면 이제 알아오는 과정에서 내가 그 실제 알아왔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주소 192.152에 대한 ARP 프로브라고 해서 내 IP를 갖고 있는 애가 혹시나 또 있는지 그런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프로브 메시지를 또 브로드캐스트를 하고 그 이후에 어나운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소는 내 주소야 라고 해서
실제 알리게 되는 과정인데요. 그 알릴 때도 결국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브로드캐스트를 하니까 이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에는 FFFF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목적으로는 이런 식의 맥 어드레스를 지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브로드캐스트는 마이 PC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이 PC에 대한 맥 주소가 들어간다 하는 거를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다시 정리를 하면 결국 본 컨텐츠에서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대한 프레임 단위의 정보를 이해한다. 그 프레임은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 이렇게 생겼는지를 보니 이더넷2라고 해서 데스티네이션 맥 형성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소스 맥 주소 있고요. 이더 타입이라는 게 여기 타입으로 있고요. 페이로드라고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ARP 패킷을 데이터 링크 레이어 기준으로는 그 바로 윗 레이어에 해당이 돼서 그게 페이로드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뭐 자세하게 이제 ARP 그 프로토콜 내부에 있는 정보를 살펴보진 않았지만 여기도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RC 책섬이라는 건 사실은 원래 그것도 이제 여기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실제 와이어샥이라는 툴에서는 이건 이제 물리계층에서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볼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볼 때 패킷을 캡처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더 타입 2라는 프레임에 포맷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포맷이 실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담겨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실제 시나리오는 이런 마이 PC가 특정한 AP에 와이파이 연결을 할 때 실제 그 와이파이 AP의 주소를 알고 그 와이파이 주소에 해당하는 맥 주소를 알기 위해서 ARP 패킷을 리퀘스트에서 리플라이를 받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이제 동작들이 발생을 하고 실제 비교, 소스, 데스티네이션, 그 다음에 이런 인포에 조금 해독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실제 어떤 식으로 그 네트워크에 그 프레임들이 흘러다니고 그것들이 실제 저희가 이론적으로 배운 이런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는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그런 프레임 단위의 정보만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로서 ARP라는 필터를 걸었지만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하면 뭐 TCP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 통신이라는 교과목에서 다루는 피지컬 레이어와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범주 안에서 이제 와이어샤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았고요.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말하는 이제 데이터의 하나의 최소 단위는 프레임이라고 하고, 그 프레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ARP라는 그런 특정한 시나리오, 그러니까 프로토콜 패킷을 흘려보내면서 거기서 이제 유발되는 맥 어드레스와 ARP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의 프레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는 그 디테일한 과정 중에 와이어샤크라는 툴을 통해서 실제 리얼 패킷을 캡처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과 실제 네트워크에 흘러다니는 패킷 간의 이 연관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일맥상통하는지를 간단한 하나의 ARP 예시긴 했지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통신이라는 교과목으로 또 돌아가서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이제 돌아다니는 여러 프로토콜에 관련된 패킷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기본적인 그 툴에 대한 사용법을 익히고
그걸 통해서 필터 키워드만 좀 이것저것 조합을 바꿔서 사용을 해보면 실제 저희가 궁금한 어떤 특정 프로토콜의 헤더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네트워킹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